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에요. 세모정의 영원한 가족 장소민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모정 조연출 장소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네. 현재는 쿨 FM에서 아침 7시에 조정식의 FM 대행진 그리고 새벽 1시에 스테이션 X라는 프로그램 조연출 맡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혹시나 저희 소중한 진행자님께 코로나에 옮기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끼고 오게 됐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 듣기에 좀 소리가 먹먹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귀여운 소민 PD 얼굴을 못 보게 돼서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옷 약간 가려야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않을까요? 자, 오늘은 소민 PD가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왜 대전이에요? 제가 대전 토박이에요. 네. 자랑스러운 대전의 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국어국문학과에 나와가지고 방언학 수업을 들었었어요. 거기에서 3대가 한 지역에 살면, 아니 3대가 한 지역 출신이면 그 지역 방언 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기준에 의하면 저는 충청도 방언 화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이제 충청도 토박이 그리고 대전에서 나고 자란 대전 사람인데요. 네. 근데 또 뭐 대전 출신이기만 한 게 아니라 대전을 또 제가 너무 사랑하기도 해가지고 대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혹시 대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대전이요? 빵 아니에요? 빵? 제가 또 회사에도 몇 번 사온 적이 있기도 한데요. 네. 성심당이라고 줄을 서서 먹는 유명 빵집이 있죠. 네. 처음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튀김 소보로라는 소보로를 튀기고 안에 그 팥 앙금이 들어있는 빵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또 비교적 최근에는 과일이 잔뜩 들어간 케이크인 시루 시리즈가 인기를 얻었어요. 이게 처음 시작은 딸기 시루라는 거였는데요. 네. 초코 시트에 딸기가 잔뜩 올라가 있는 케이크인데 네. 이게 무게가 2kg가 넘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 줄이 막 그 성심당 본점 앞을 길을 완전 막 다 마비시키 메우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기 시루를 시작으로 제철 과일을 활용해서 올해는 뭐 망고 시루도 있었고 지금 생귤 요거트 시루랑 네. 그리고 무화과 시루가 팔고 있거든요. 제가 또 최근에 휴가를 내고 대전에 가서 무화과 시루를 먹어봤어요. 무화과가 정말 숟가락으로 퍼도 끝도 없이 나오고요. 정말 잘 익은 무화과에 고급진 생크림 맛이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화과 시루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대전 사람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전 사람들도 진짜 성심당 많이 가?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원래 그냥 예전에 오며 가며 편하게 가는 빵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근 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안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평일에 오픈런을 해보니까 주말은 조금 더 힘들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심당이 8시에 오픈을 해요. 그럼 보통 한 7시 반쯤부터 가서 줄을 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8시 10분, 8시 15분 이런 시간에 가면 오픈 전부터 줄 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비교적 한산해진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꿀팁이 있다는 거를 네. 알게 됐고요. 그리고 대전에 성심당 지점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DCC 지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주차장이 주말에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방문하실 분들은 뭐 본점 앞에 튀김소보로 모형이 있는데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을 계획이 아니시라면 꼭 본점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산한 다른 지점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성심당 출신들이 대전에서 하는 맛있는 베이커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대전에는 성심당 출신들이 하는 빵집이 너무 많아서 디저트가 어중간한 카페는 금방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성심당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베이커리 유명한 데들도 많으니까 그런 데 찾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심당을 주축으로 2021년부터는 가을이면 대전에서 빵축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올해는 곧 다가오는 9월 28일, 29일 소재동 카페거리와 대동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데 여기가 기차역 대전역 바로 뒤쪽 동네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시는 분들도 찾아가기 쉬울 것 같아요. 아, 빵 축제 재밌겠어요. 네. 그럼 무화과시루 왜 혼자 먹고 왔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 빵집만 방문하러 사실 대전 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소민 PD가 생각할 때 인기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냥 편하게 가던 빵집이었다 보니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오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맛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메뉴 개발에 굉장히 진심이라서 튀김 소보로 같은 경우도 다른 데에서 맛볼 수 없는 메뉴잖아요. 그리고 네. 또 유명한 뭐 명란 바게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철 과일을 이용한 시루 케이크 시리즈도 그렇고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메뉴를 정말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 근데 그게 다 또 엄청 맛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이상은 한다. 그리고 재료가 좋다. 이런 이미지가 맞아요.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기업 정신이 좋다라는 것도 성심당의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예요. 직원 복지가 좋은 걸로도 유명하고 그 지역 경제 살리기에 굉장히 진심이라서 대전 이외의 곳에서는 우리는 빵을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화들이 퍼지면서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뭐 대전 내부에서 기부도 열심히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맛으로만 따지면 사실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수도권에 없기는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근데 재료도 좋은 걸 쓴 것 같고 맛도 있고 이런 빵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이 성심당 빵공장 알바를 잠깐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 근데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알바생들 단기 알바생한테도 막 직원 응대 매뉴얼에 고객 응대 매뉴얼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가르칠 정도로 되게 그런 뭔가 지역 기업치고 되게 잘 갖춰진 곳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대전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빵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대전은 기차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미군의 식량 원조로 밀가루가 공급됐는데 이때 대전이 밀가루 유통 소비의 중심지가 돼서 네. 밀가루 음식들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음식이 바로 칼국수예요. 지금은 이제 대전 영시축제라고 다른 축제에 약간 흡수된 형태가 되긴 했는데 칼국수 축제가 따로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전은 정말 어느 골목을 들어가든지 칼국수집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곳에서 자라다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칼국수집이 너무 없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대전식으로 하는 바지락 칼국수랑 서울에서 먹는 칼국수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바지락 칼국수를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 뭐 먹을래 하면 바지락 칼국수 먹겠다고 할 정도로 좋아하고요. 네. 또 공주 칼국수라고 이건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데 빨간 국물에 네. 쑥갓을 잔뜩 넣어서 먹는 칼국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얼큰하고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향도 좋겠네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쑥갓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이 공주 칼국수를 먹을 때는 쑥갓을 엄청 많이 넣어서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해요. 아무튼 이렇게 칼국수 같은 면 요리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칼국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루치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전에 두부 두루치기랑 오징어 두루치기가 정말 맛있거든요. 네. 이 칼국수랑 두루치기를 같이 시켜서 칼국수 면을 건져서 두루치기 양념에 비벼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먹으면 정말 대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점심 못 먹고 우리 다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괴롭네요. 그리고 소민 PD 눈이 너무 반짝반짝해요. 네, 먹는 제가 진짜 얘기하니까 느껴져요.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근데 대전에 맛있는 게 많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좀 가서 즐길 거리는 또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이 이제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오명이라기보면 옛날엔 진짜 노잼 도시가 맞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색을 살린 축제를 주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성구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유성에
충남대학교랑 카이스트 사이에 유림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원래 해마다 국화축제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 계절별로 또 다른 축제들을 열어볼 예정이라고 해요. 네. 올 여름에 이제 재즈 앤 맥주 페스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가을에는 늘 하던 대로 국화축제가 열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성에는 원래도 온천이 유명해가지고 온천 축제도 계속 열리고 있었고요. 또 유성구 외에도 동구, 중구 이런 곳에서도 지역 축제 개발에 굉장히 열심인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소민 PD가 최근에 직접 다녀온 곳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유성 재즈 앤 맥주 페스타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이렇게 재즈를 접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되게 무료이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고, 돗자리를 펴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였고요. 또 국제 수제 맥주 대회에서 상 받은 그런 맥주들을 파는 가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강아지 데리고 갔었는데 네. 저희 가족 말고도 다른 돗자리에도 강아지들이 많이 놀러 와 있더라고요. 뭐 음향이나 날씨가 좀 더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요. 대전에 전에 없던 분위기의 축제라서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반도네온 연주자, 국내 유일한 반도네온 연주자로 유명한 고상지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날 축제 헤드라이너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반도네온 연주자인 게 아니라 유성구 토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대학생 때 여기서 술 먹고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사이사이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고요. 또 이외에도 대전에서 뿌리 내리고 활동하는 재즈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뭐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1700님이요. 대전 토박이는 아니지만 대전 대흥동이 가장 힙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장소입니다. 대흥동 술래 추천드려요. 연극 극장도 있고요. 빈티지 샵도 적잖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또 박성준님은 대전이 은근히 숨겨진 맛집이 좀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3541님이 대전 시민으로서 반갑게 듣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애향심이 대단합니다. 성심당이 인기 좋은 건 좋은 재료를 좋은 걸로 쓰기 때문에 믿고 저는 이 빵을 사랑해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축제 말고도 대전에서 즐길 거리 또 없을까요? 대전은 일단 과학도시죠. 1993년 과학 엑스포로 대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 자리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 시민천문대가 또 근처에 있는데 여기도 입장료가 무료여가지고 별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관들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즐길 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이 엑스포 하면은 꿈돌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꿈돌이 캐릭터 샵이 엑스포 과학공원 바로 옆에 최근에 생긴 백화점이 있는데 그 안에 캐릭터 샵이 있어요. 가보면 되게 재밌는 게 꿈돌이랑 꿈순이가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낳고 애완동물도 키우고 해서 캐릭터가 엄청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엽고 그 캐릭터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좋은 퀄리티로 나와 있어서 그런 걸 기념품으로 사기에도 괜찮더라고요. 다가오는 연휴와 주말에 대전에 놀러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야 할 만한 관광 코스 있을까요? 네, 일단 당일치기랑 1박 2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청취자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흥동 일대가 가장 힙한 동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일치기라면 이쪽 동네를 꼭 가보셔야 되는데요. 옛 충남도청부터 해서 대전역 그리고 그 뒤쪽에 소재동 일대입니다. 이쪽이 구도심이라서 원래 되게 낙후된 곳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이 동네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 문자 온 것처럼 힙한 동네가 된 거죠. 옛 충남도청 건물은 지금은 이제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이 되었고 여기도 입장료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대에 아기자기한 맛집, 카페,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재동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하늘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밤에 내려다보는 대전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1박 2일이라면 여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어디 숙소에 묵고 다음날 엑스포 과학공원 쪽을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근처에 또 한밭수목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밭수목원도 정말 경치가 좋고 특히 여기에
그 열대 식물들이 있는 비닐하우스가 따로 있는데 거기 안에도 정말 예쁘거든요. 약간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처에 갑천이라고 천이 흐르는데 이제 서울에서 보시는 청계천 같은 작은 천이 아니라 제법 큰 천이에요. 거기서 뭐 달 모양 보트를 타는 그런 행사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추천 코스 대부분이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리고 성심당 지점들이 다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빵을 먹으러 갔다가도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서 대전 구경하기에 괜찮은 코스입니다. 대전 출신으로서 대전을 정말 사랑하는 소민 PD가 꼽는 대전의 매력은 뭔가요? 저는 여유 이렇게 두 글자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충청도 하면 느리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전은 있을 게 다 있으면서 한적한 도시, 그리고 충청도 특유의 느긋함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대흥동, 선화동, 소재동 이런 일대 골목들은 을지로에 견주어도 될 만큼 힙한 감성이 넘치지만 을지로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여행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료가 무료인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음식값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이제 하나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고 성심당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대전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대전 사람으로서는 맛집에 웨이팅들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 슬프지만 지역 발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더 유잼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관광거리가 생기는 건 정말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전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민 PD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끝곡 골라왔다고요? 네, 생각의 여름이라는 가수가 부른 대전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분도 고향이 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조정식의 FM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에 토요일에 뮤직 업로드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정민 기자님이라고 음악 기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노래인데요. 네. 그 전에 사실 대전하면 딱히 떠오르는 노래가 없었는데 이 노래를 알게 되고서 대전의 대표곡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도입부 가사에 모든 기찻길들이 등 보이며 사방으로 흘러나갔지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부선, 호남선이 다 있는 대전을 정말 잘 나타내는 가사라고 생각하고요. 20살이 되길 별러서 경부선을 타고 떠났지 라는 가사가 꿈을 품고 서울로 온 대전 출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 대전 오갈 때마다 잘 듣는 노래인데 서울에서 상처받고 대전에서 치유받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노래라서 같이 듣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장소민 PD와 함께 알고 보면 재미있는 도시 대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